실제 도입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충북의 1차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지만 젊은 층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방역 체계 전환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젊은 층의 백신 접종 참여가 절실해졌습니다. 충청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현안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대략 20개 과제에 74개 세부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달 중 공약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신축을 놓고 청주병원과의 보상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5배 가까운 보상비 격차를 줄이지 못해 내년 2월 부분 착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내일 개막합니다.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전 세계 309명의 작가가 만든 1,1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어서며 추석 전 70%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인데 노인 인구가 많은 군 지역의 접종률이 높고 청주는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의 백신 1차 접종률은 61.8%로 추석 전 목표치인 7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은이 78%로 가장 높았고 영동 73.6%로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는 56.8%, 진천 59.7%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세에서 74세의 1차 접종률은 89.8%, 55세에서 59세, 50세에서 54세도 각각 87.4%와 83.9%로 나타났는데 대상자가 42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접종이 가장 늦게 시작된 18세에서 49세의 경우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젊은 층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방역체계 전환에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백신 접종 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불안한 감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은 극히 일부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도 청주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청주에서 발생하면서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족 한 명이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확진된 뒤 일가족 전체가 확진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확진자 가족을 통한 N차 감염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 감염 경로를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경우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적 어젠다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업들을 적기에 발굴해 공약에 반영시키는 건 각 지역의 몫인데요. 충청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현안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충북 관련 공약입니다. 오송 3 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 육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17가지입니다. 이 중 15개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지역 발전에 동력이 됐습니다. 충청북도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정 정책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20대 대선 주자에게 건의할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내고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추가할 거 찾고 해서 좀 더 우리 충북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마련하는데 충청북도는 지난 6월 TF를 구성해 시군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건의할 공약 사업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충북 100년 먹거리 마련을 목표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대규모 국비 사업과 주요 현안, 국가 균형 발전 사업, 제도 개선 과제 등으로 선정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략 20개 과제에 74개 세부 사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메가시티 특별청 신설,
강호축 특별법 제정, 백두대간 순환도로 건설, 청주공항 행정수도 관문 공항화 등이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 그동안 정부 여당에 건의해온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41조 정도 규모의 과제를 발굴을 이렇게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최종 우리 충북도의 대선 공약을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달 중 건의할 공약을 확정한 뒤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보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내년 2월 첫 삽을 뜰 예정인 청주시 신청사 신축공사가 청주병원과의 보상비 협상 난항으로 부분 착공할 걸로 보입니다. 자문위원회도 5배 가까운 보상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또 병원 특성상 행정 대집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용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신청사 전체 부지의 16%를 차지하는 청주병원입니다. 청주병원은 시가 공탁한 178억 원보다 많은 813억 원의 병원 이전 비용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북동 옛 정수장터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데 청주시는 현 감정가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주병원 측은 병원 이전 논의가 시작된 7년 전 가격으로 부지를 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이 요구하는 건축비와 공사기간 사용할 임시 사용시설 설치비까지 합하면 양측 간 보상비 격차는 5배에 달합니다. 최대한 그 청주병원 측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조례를 바꿔서까지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모색을 해봐야겠죠. 이주도 줘도 안 된다면 법의 잣대로 가야겠죠. 당장 5달 뒤인 내년 2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첫 삽을 뜰 예정인데 청주시는 부분 착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촉박한 시간 안에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높지 않고 병원 특성상 행정 대집행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관동 건물과 청주병원은 남겨두고 후관동과 의회 건물부터 허물고 공사를 시작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부분 착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청주병원 쪽으로다가 일단 펜스 처리를 해야 될 테고 그렇게 하고 일단 저희 후관동 임시 철거를 하고 순차적으로다가 청주시 통합청사가 도로사업본부 등 3개 본부의 추가 입주를 위한 재설계에 이어 청주병원과의 협상마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내일부터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요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다양한 공예 작품들로 풀어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천연 염색과 손바느질로 완성한 다양한 종류의 의상들입니다. 태국의 섬유 작가 솜폰 인타라프라용은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어려운 지역의 아동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예를 통한 공생의 실천입니다. 올해로 12회째인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309명의 작가가 만든 1,1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동과 생명 등 4개관으로 전시를 구성해 이분법적인 공예관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전통과 현대니 쓸모니 아름다움이니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좀 통합적으로 보고 유기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올해 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온라인과의 차별성을 위해 경험하는 공예를 강화했습니다. 뜨개질로 바닷속을 재현한 이곳은 시각과 청각 등 오감을 만족하는 전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공예의 현주소가 담긴 프랑스 초대국가관과 공예 공모전 출품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방역을 위해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시간대별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1시간 반에 한 번씩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한 관람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덕동 문화제조청에서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성인 입장권이 12,000원으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편 정다혜 작가의 말총 빗살무늬가 청주국제공예 공모전 올해 공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다혜 작가는 전통 갓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약한 말총을 한 줄씩 쌓아 올려 토기의 형태를 빚어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상은 이선미 작가의 안경알 땅빛 육강문 항아리가, 은상은 켄즈 혼마와 박영호, 오석천 작가의 작품이 각각 차지했고 강우림 작가 등 5명은 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홍삼 스틱 많이들 애용하시는데요. 하지만 제품별로 가격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최대 1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3개 종류의 홍삼 스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결과 한 포당 가격은 763원에서 3,200원으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한 포에 3,2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 스틱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중량은 12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제품 간 최대 1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을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홍삼정 프리미엄이 한 포당 33mg으로 가장 많았지만 개성상인 하루 홍삼 플러스는 이에 10분의 1도 안 되는 3m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한 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이 67%에 불과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일일 섭취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또한 홍삼 스틱별로 점도나 당류 함량의 차이가 큰데 진세노사이드 함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점도보다는 표시사항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스틱에 대한 자세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스미싱, 즉 문자 결제 사기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충청북도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농협 관계자가 참가해 스미싱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와 기관별 협조 사항,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학생 재난지원금 명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여 원을 포함한 3,068억 원의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카드 제작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쯤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각 가정에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도내에선 모두 12,592명이 응시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재학생 9,700여 명, 졸업생 2,400여 명이 수능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오창 여중생 투신 사망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주 연수에서 복귀하지 않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5월 11일부터 제주에서 퇴직 연수 중이었는데 이튿날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생 사망 보고를 받고도 전화로 대처 지시만을 내리고 14일에야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만 전보 조치를 내린 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분식 취급 배달 음식 16곳에서 판매 중인 김밥에 대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김밥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김밥류 21건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주요 식중독균 4종에 대해 집중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와 실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교사들은 피해 의심 아동을 경찰에 적극 신고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 빠지면서 2025년 하반기 준공 목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내일부터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요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다양한 공예 작품들로 풀어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천연 염색과 손바느질로 완성한 다양한 종류의 의상들입니다. 태국의 섬유 작가 솜폰 인타라프라용은 작품 판매 수익금으로 어려운 지역의 아동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예를 통한 공생의 실천입니다. 올해로 12회째인 2021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공생의 도구를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 309명의 작가가 만든 1,1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동과 생명 등 4개관으로 전시를 구성해 이분법적인 공예관을 탈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전통과 현대니 쓸모니 아름다움이니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좀 통합적으로 보고 유기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올해 비엔날레는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전시는 온라인과의 차별성을 위해 경험하는 공예를 강화했습니다. 뜨개질로 바닷속을 재현한 이곳은 시각과 청각 등 오감을 만족하는 전시 체험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 공예의 현주소가 담긴 프랑스 초대국가관과 공예 공모전 출품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직위는 방역을 위해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시간대별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1시간 반에 한 번씩 철저하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안전한 관람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덕동 문화제조창에서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성인 입장권이 12,000원으로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편 정다혜 작가의 말총 빗살무늬가 청주국제공예 공모전 올해 공예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다혜 작가는 전통 갓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약한 말총을 한 줄씩 쌓아 올려 토기의 형태를 빚어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상은 이선미 작가의 안경알 땅빛 육강문 항아리가, 은상은 켄즈 혼마와 박영호, 오석천 작가의 작품이 각각 차지했고 강우림 작가 등 5명은 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홍삼 스틱 많이들 애용하시는데요. 하지만 제품별로 가격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고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최대 1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3개 종류의 홍삼 스틱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험 평가한 결과 한 포당 가격은 763원에서 3,200원으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이 한 포에 3,2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 스틱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중량은 12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제품 간 최대 1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진세노사이드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을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홍삼정 프리미엄이 한 포당 33mg으로 가장 많았지만 개성상인 하루 홍삼 플러스는 이에 10분의 1도 안 되는 3mg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한 개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이 67%에 불과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일일 섭취 기준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제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요. 또한 홍삼 스틱별로 점도나 당류 함량의 차이가 큰데 진세노사이드 함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품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 사이에는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점도보다는 표시 사항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확인하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홍삼 스틱에 대한 자세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스미싱, 즉 문자 결제 사기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충청북도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농협 관계자가 참가해 스미싱 예방을 위한 도민 홍보와 기관별 협조 사항,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학생 재난지원금 명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69억여 원을 포함한 3,068억 원의 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카드 제작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쯤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각 가정에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도내에선 모두 12,592명이 응시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재학생 9,700여 명, 졸업생 2,400여 명이 수능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오창 여중생 투신 사망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도 제주 연수에서 복귀하지 않아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장은 5월 11일부터 제주에서 퇴직 연수 중이었는데 이튿날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생 사망 보고를 받고도 전화로 대처 지시만을 내리고 14일에야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장은 도의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만 전보 조치를 내린 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분식 취급 배달 음식 16곳에서 판매 중인 김밥에 대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김밥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김밥류 21건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주요 식중독균 4종에 대해 집중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와 실종,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연합회 교사들은 피해 의심 아동을 경찰에 적극 신고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투수가 시즌 13승째를 거두고 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4년 만에 가장 빠른 구속을 찍으며 양키스 타선을 무실점으로 잠재웠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잠시 길렀던 수염을 말끔하게 깎고 나온 류현진은 몰라보게 달라진 구위로 양키스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1회 강타자 에런 저지를 상대로 올 시즌 가장 빠른 구속, 시속 151km를 찍는 등 평균 직구 구속은 4년 만에 가장 빠른 시속 148km를 기록하며 위력적인 직구를 선보였습니다. 직구가 빨라지자 최근 들쭉날쭉했던 주무기 체인지업의 위력까지 살아났습니다. 류현진은 볼넷 없이 삼진 6개를 잡아내고 땅볼을 8개나 유도하며 6회까지 투구수 80개의 경제적인 피칭으로 3안타 무실점을 기록해 시즌 13승째를 거뒀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다승 단독 2위에 오르며 자신의 다승 최고 기록에 1승 차로 다가섰습니다. 토론토 타선은 게레로 주니어의 시즌 40호 홈런을 포함해 홈런 4방을 터뜨리며 류현진의 호투를 화끈하게 지원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힘 좋았던 것 같고 정말 초반에 모든 힘을 써가지고 개수랑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류현진의 호투로 5연승을 달린 토론토는 와일드카드 2위 보스턴을 3경기 차로 추격하며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MLB.com은 류현진이 토론토 구단의 시즌 후반기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눈부신 호투를 펼쳤다며 극찬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오늘 류현진의 주무기는 체인지업이 아니라 마구 같은 슬라이더였습니다. 동료 투수의 피칭을 보고 공부했다는데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슬라이더가 양키스 우타자들의 몸쪽을 빠르게 파고들어 헛스윙 삼진을 만듭니다. 최고 시속 145km를 찍었는데 직구처럼 빠르고 커터보다 낙폭이 커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류현진은 한화 시절 구대성의 체인지업을 보고 배웠듯 팀 동료 로비레이의 슬라이더를 보고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선수를 많이 공부해놓은 것 같고 직구와 강한 슬라이더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류현진은 오늘 슬라이더를 체인지업보다 더 많이 던져 상대 타선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커터를 던지더라도 그쪽 높게 던지는 거랑 낮게 슬라이드성으로 가는 거랑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구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슬라이더 비중을 높이면서 팔에 뻐근함을 느꼈지만 80개만 던지고 내려와 부상 우려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혀 문제들을 없고 내일부터 똑같은 준비대로 할 거고 이제 의사를 만난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끊임없이 배우는 류현진이 주무기 체인지업에 슬라이더까지 곁들이며 또 한 번 진화하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선 요즘 두산의 미란다 선수가 21세기 최고의 삼진 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전설 최동원 투수의 한 시즌 최다 탈삼진 대기록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미란다는 지난 1일 기아를 상대로 9회 투아웃까지 노히트 행진을 펼친 뒤 1안타 완봉승을 거두며 삼진 9개를 추가해 현재 탈삼진 155개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9이닝당 12.2개골로 1996년 구대성, 1993년 선동열에 이은 역대 3위이자 21세기 들어선 최고치입니다. 앞으로 10번 정도 더 선발 등판이 가능한데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1984년 최동원이 세운 역대 한 시즌 최다 탈삼진 223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미란다는 5월까지 재구 불안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지만 6월부터 주무기 포크볼을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해 낮게 떨어뜨리는 대신 스트라이크 존으로 집어넣는 공격적인 패턴으로 바꾼 뒤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됐습니다. 볼넷이 사라지고 삼진이 늘어나며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의 퀄리티 스타트를 12경기 연속 기록했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평균 자책점도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란다는 내일 키움전에서 승리 투수가 되면 시즌 12승으로 다승 공동선두가 돼 외국인 최초의 투수 3관왕도 가시권에 두게 됩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같은 해 4대 메이저를 모두 휩쓰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노리고 있는 조코비치가 US 오픈 8강에 올라 52년 만의 대기록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오늘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면서 하늘빛도 흐렸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구름이 걷히면서 청명한 가을색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다시 날이 개겠고 서울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조금 더 이어질 텐데요.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북, 전북은 낮까지,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가끔씩 비가 오겠고 양도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은 강풍이 더 이어지겠고요. 아침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 높겠고요. 영남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분간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